그냥 안타깝게 지켜보는 친척 동생인데 꼭 질문 드리고 도움을 주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공부는 하고 있지만 배운 대로 안 봐주신다고요. 친척이라서 친해서 봅시다. 예. 식신을 사용해서인지 미술의 재능이 있었고 부모님의 서포트로 20대에 이태리 유학을 갔습니다. 돌아와서 강의도 많이 하고 작품도 많이 그리고 했는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다녔는데 무슨 봉사단체에서 알게 된 남자를 만난 후로 180도 인생이 바뀐 것 같습니다. 20일 진대운 말에 갑자기 결혼도 없이 강남 아파트 한 채값과 혼수를 가지고 결혼하고는 10년 동안 남편에 빠져 살았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잘 사는 것 같았지만 갑자기 이혼 소식이 들리고 그때부터 정신병원을 전전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댁의 가스라이팅에 몸바쳐 시댁일을 해주고 남편에겐 잠자리를 받고 살았다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밤새도록 맞고 새벽에 잠자리 해주면 아침상 차리러 나가는 생활을 10년을 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가져간 돈을 탕진하자 신부모들이 돈을 더 가져오라고 해서 10년 만에 돈 달라고 온 걸 삼촌과 숙모가 강제 이혼시켰다고 합니다. 지금은 친정에서 원래 하던 교육사업을 도우면서 미술품 유통도 하고 있는데 안정되어 보이더니 올해 들어서 다시 눈빛이 그때로 돌아갔다고 하셔서 보니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니던 정신과 병원의 상담도 안 다니고 무언가에 빠져 아픕니다. 평관이 강해서 이제 뭐라고 뭐하냐고 물어볼 수가 없다고 하세요. 부모님이 못 물어보신다. 그리고 정말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에 빠지면 정말 바쁘게 살겠죠. 일을 하는 것도 맞는데 정확하게 유통일이 어떤 건지 몰라서 묻기도 난감하다고 하시네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냥 대놓고 물어야 할까요? 정말 걱정되고 난감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눈빛이 바뀌었고 병원 상담 안 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상하다. 이게 다예요? 봅시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지금? 이분이 지금 일단 비견 사람이 들어왔고, 그죠? 올해 연운만 보면 사람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묘식신이에요. 이 묘식신, 그죠? 이분이 식신을 사실은 성적으로 쓸 가능성이 있죠. 이분은, 그죠? 앞에 이 운에서 남편한테 빠져 그런 식으로 살았다니까, 그죠? 그렇게 쓸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이게 수기도 하고, 그래 보면 수기도 하고, 그러면 사실 남자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은 뭔가 남자는 아니지만 일단 비견 자체가 어떤 사람이고 식신이 어떤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이나 이런 게 들어왔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평관은 자랑을 해야 되거든요. 좋은 게 있으면. 예? 평관은 자기 좋은 게 있으면 자랑을 해야 돼요. 특히나 다른 관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일이 집안에서 하는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하는데 이 자기 일이 뭔지를 안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좋은 일이 있으면 분명히 자랑을 했는데 자랑을 안 하는 건 둘 중에 하나겠죠. 또 남자한테 빠졌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당하지 않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좋은 건 아니겠네요. 정상은 아니겠네요. 이게 뭐 대놓고 뭐 하냐고 물어보는 보다는 요즘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병원을 다녔는데 요즘 병원을 안 다닌다니까 계속 병원 안 다니도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약은 어떻게 됐냐. 약은 뭐 약을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그런 상태적인 부분을 물어보면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 방어적으로 자기가 뭐 하는지 말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방어적으로. 그 말이 뭐냐면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깨름직한 건데 그 깨름직한 거에 왜 병원 안 다녀 이러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가 그러니까 의지했던 부분을 언급하면 그거 대신 이걸 하고 있다고 말할 거예요. 이분은.
일단 그렇게 물어보면, 그죠? 병원을, 왜 병원 상담을 안 받느냐, 이제 다 나은 거냐, 그 완치 여부, 이런 걸 물어보면, 괜찮아졌다고 뭔가 말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 질문이 사실은 너무, 예, 너무 이게 붕 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뭔가 하여튼 튀어나올 거예요. 예, 이것도 평관을 흔드는 일이거든요. 자기의 명예 자존심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수의 흐름은 없어서 남자가 없다가 남자가 탁 생겨버리니까 그때 푹 빠진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실제로 아까 밤새도록 뚜레디 맞고 예, 관계해주면 밥 차리러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 술을 쓴 거죠. 술을 쓴 거죠, 그죠? 술을 쓴 거죠. 그걸 경험적으로 썼는데 그때 운이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아마 비슷한 걸 하고 있거나 아니면 깨름직한 걸 하고 있거나 예, 그런 걸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완치됐으면 모르겠으나 자기가 정당하게 말 못하는 거라면 병원 치료는 계속 받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상담 치료 같은 걸 계속 받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표류하겠죠. 잘못하면. 이분이 이게 진이 들어오면, 그죠? 토충이 되잖아요. 그래 되면 또 흔들리겠죠. 그래서 지금쯤 다시 치료를 시작하시거나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라는 게 한번 그렇게 망가지고 나면 망가진 기간만큼 치료해줘야 돼요. 실제로 내과 의사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체하는 거 있잖아요. 체하는 거. 그러니까 좀 내과 의사분들이 체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일주일 동안 안 좋았어요. 이러면 약을 일주일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아픈 기간만큼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장기는 그래도 빨리 치료되는 건데 정신이 10년 동안 문제가 있었는데 몇 년 만에 완전히 나아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치료받는 게 맞다고. 잘못 고치는 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처음에 어떤 남자가 들어오거나 할 때 분명히 주변에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무조건 믿어요. 모태신앙이라면 무조건 믿습니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보면 교회에서 만났고 봉사단체에서 만났다니까 처음에는 오케이 했겠죠. 그러다가 얘 빠지는 거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빠질 가능성이 제로라고 봅니다. 사실은 제로라고 보는 거죠. 자기가 믿는 그런 신앙의 바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빠졌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죠. 확 빠져서는. 그리고 그게 자기의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10년 산 거예요.